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보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들은 로버트 레드포드의 죽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5, 60대, 70대, 이제 제 또래에서 아래로 10년 이런 분들은 거의 로버트 레드포드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는요, 제 인생 최애 배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2025년 9월 16일 향년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이어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지나간 내 청춘의 추억이 쓰러져 가는 걸 슬퍼하는 거구나. 제 리즈 시절에 그 마음에 새겼던, 너무나 아주 곱게 마음에 두었던 아이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쓰러지면서 내 청춘도 같이 쓰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진실, 찐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이요, 주말의 명화에 열광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어려서 단칸 새방에 살았던 적이 대부분인데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이제 볼륨을 최대한 줄여놓고 주말의 영화를 봤었어요. 전기불이라고는 이제 방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하나니까 아예 켤 생각도 못 하고요. 한 방에 온 식구가 같이 자고 텔레비전도 당연히 한 대밖에 없었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사실 텔레비전도 함부로 못 봤던 시절이에요. 식구들이 깨면 안 되니까 이제 뭐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코가 닿도록 최대한 다가가서 주말의 명화를 기다렸다가 봤던 그 세대예요, 제가. 주말 밤 10시 30분이 되길 기다렸다가 텔레비전을 탁 켜면 깜깜한 방안이 환해지면서 빰빰 빠밤 빰바바바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 엑소더스의 주제곡과 함께요, 이렇게 영화 필름이 쫙 돌아가는 주말의 명화의 오프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하고 그 음악이 바로 떠올라요. 진짜 뭐 하나 풍족한 것이 없었던 제 유년 시절에 가장 제가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주말의 명화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의 명화를 보는 동안은 마치 내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잊고 벗어났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어른이 돼서 들었어요.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의 영화의 러닝타임 동안요,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아니면 영화 속의 주인공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보다는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의 영화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소공녀 같은 영화를 좋아했던 거죠. 비운의 여자 주인공이 백마탄 왕자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불행에서 나를 구해줄 거다라고 스스로 쇠뇌하면서 살았던 거죠, 스스로. 그런데 어느 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그걸 보고요, 제가 그 비극적인 결말에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주인공이 나쁜 놈이거든요. 은행 강도인데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몇 살 때쯤 이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미로운 OST가 그 영화 전반에 흐르고, 특히 그 이제 폴리몬이 막 자전거를 여자친구하고 타면서 음악이 막 나오는 장면이 있고, 심지어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숨는데도 그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과 함께 그 마지막 장면이 늘 떠올라요. 이제 창고 같은 곳에 폴유머닌 부치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레드포드인 썬댄스가 숨어 있다가 떠나자라고 말을 하면서 창고 밖으로 확 뛰어나오고 거기서 장면이 멈춰요. 그리고 총소리하고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컷이요, 폴유먼과 로버트 레드포드를 생각하면 그 음악,
Raindrops keep falling in my head 하고 함께 떠오릅니다. 진짜 엄청 잘생겼잖아요. 두 배우가 다. 사실 폴 뉴먼보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정말 잘생겼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날렵한 턱선을 가진 배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는 사실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경찰들한테 막 쫓기고 말 타고 도망가고 사막으로 가고 막 이러고 뭐 물로 떨어지고 나는 수영 못해 막 이러면서 물로 떨어지고 그러는 아주 긴박감 있는 영화인데, 곳곳에서 그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유머를 계속해서 해요. 재밌고 웃기고 뭐 웃음이 막 터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도망가면서 농담이 나와 막. 그런데 그 웃음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게 살 수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형편없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현재의 삶을 위트 있게, 그리고 좀 이렇게 틀어서 비틀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갖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쯤에 영화 스팅을 보게 됐어요. 두 영화는 주인공이 같습니다.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말의 명화는요, 당연히 뭐 한국 성우들이 더빙을 했죠.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제가 이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제 기억에는 폴 뉴먼은 양지훈 성우님,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는 배한성 성우님이 더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배우의 연기하고 두 성우의 목소리 연기가 얼마나 찰떡 같은지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배우가 만약에 한국말로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 누가 말했으면 제가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목소리하고 표정하고 그 영화배우 얼굴이 맞아서 정말 저는 배한성 성우가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생기셨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또 두 영화 모두 OST가 아주 유명하죠. 영화는 본 적이 없으셔도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 나 이 음악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정말 지금 들어도 명작인 음악들이고요. 우리 때는 이걸 시쳇말로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시쳇말로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시체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러는데,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자면 그야말로 쩔었죠. 쩔었어. 진짜 쩔었어요. 그 음악이. 그 주말에 명화를 하고 나서 다음날 골목에 나가면 온 천지에 그 영화 음악이 울려 퍼졌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폴의 영시니어를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 7월에 캐나다 밴프에 트레킹을 다녀온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밴프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페이먼 밴프 스프링스라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 바로 앞에 보우강이 흐릅니다. 밴프에 여행 가면 반드시 들리는 그런 명소예요. 근데 그 보우강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유명한 연어 낚시 장면을 찍었다고 그래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았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는. 그리고 브래드 핏이 정말 풋풋하고 너무나 잘생겼을 때 그 영화를 찍었는데, 브래드가 유명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쟤 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브래드 핏이 얼굴이 딱 나오는데 저는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지. 그냥 제 머릿속에 로버트 레드포드는 제 생각에 브래드 핏과 디카프리오를 합친 얼굴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보우강에 갔는데 여기에서 그 영화를 찍었다라고 가이드가 말할 때요, 제가 갑자기 로버트 레드포드의 그 나이 들은 듯한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우강에서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원래 흐르는 강물처럼의 배경은 미국의 몬태나 주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장면은 캐나다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이드한테 그 설명을 듣고 보호강을 내려다볼 때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어떤 작은 일렁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나의 어두웠던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꿈꾸게 해줬던 그 배우가 영화를 찍은 것이구나. 아, 나한테도 참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도 사실은 흐르는 강물의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늙은 주인공이 그 해지는 저녁에 혼자서 플라잉 낚시를 해요. 그러면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내레이션을 합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플라잉 낚시하는 거를 내 친구들이 반대한다. 뭐 누구도 죽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모든 것은 하나로 합쳐진다. 흐르는 강물처럼. 아, 그 보호강에서 지금도 저 소름이 쫙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참네.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도 제가 로버트 레드포드의 죽음에 눈물이 나올 만큼 그분을 좋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을 배워나가고 미래의 꿈을 만들어 나갔던 저의 유년 시간 동안에 주말의 명화를 보면서 저의 상상 속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웃겨주었던 배우가 돌아가시니까 마치 그 유년의 기억들이 하나씩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서글픔이 몰려와요.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3명의 배우 중 2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분은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마초적인 남자, 스티브 맥퀸. 그분은 1980년에 5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분의 그 대탈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남자가 있나? 솔직히 인물은 꽃미남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세상을 떠나신 아름다운 배우. 저한테는 아름답다고 기억되는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누구냐면요. 10대의 저를 중국 영화의 그 쿵호 영화의 세계로 이끌어준 제키 챈인데요. 제키 챈. 제 세대에는 다들 성룡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을. 돌아가신 2분보다는 거의 뭐 한 20살에서 20살 이상 차이가 나실 테니까 아직 7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나마 그분 제키 챈은 저의 청춘의 끝에 아직 남아있는 듯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 나온 영화를 연애할 때도 봤으니까 사실은 저의 청춘의 끝자락에 있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청춘은 가고 우리의 추억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아니면 사춘기 시절의 저처럼 영화 속의 배우를 동경하면서 꿈을 키우기에는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날들이 많대요. 이 많이 남은 날들을 어떤 추억으로 과연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묻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40년 뒤에 나는 오늘의 나를 추억하면서 코끝이 찡긋해지는 날이 있을까요? 로버트 레드포드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Rest in peace. 감사합니다.